안녕하십니까. 22학년도 교육과정부를 맡았던 김태우입니다. 본 영상은 교육과정부 인수인계를 위한 내용입니다. 가능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업무의 특성상 그때그때 결정하거나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나 부서의 쌤들은 그럴 때마다 학생 입장에서 생각했고 내가 조금 더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저의 설명이 정답은 아니니 꼭 그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업무가 많이 어려울 것이고 계약하자마자 바로 자유학년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강사 공고, 선발, 계약을 끝내야 하며 계약날 가정통신문 발송, 다음날 학생 인터넷 선택, 그리고 조정 교실 배치를 해야 합니다. 자유학년제를 맡았던 구영쌤이 말없이 묵묵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라 다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2명이 해도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재료비를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통, 스쿨뱅킹, 완료 강사비 지급 등 많이 복잡합니다. 잔뜩 겁만 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니 단단히 마음을 먹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부 운영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업무 분담 및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분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요, 기획 및 총괄, 그리고 자유학년제 강사 선발이 있고요. 실제로는 자유학년제 재료비 기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교사 동아리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양성평등 교육 업무를 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실제로 운영이 되지는 않는데요. 학기별로 학생들에게 희망을 받아야 되겠고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보고가 꽤나 많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교사 동아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고요. 학생복지심사위원회는 나이스 학생복지 메뉴에서 자동 심사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결제를 올리실 때는 교장 선생님께만 올리면 됩니다. 민감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나이스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생복지로 들어가셔야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은 은빈쌤이 담당하였고요. 교육과정과 원격 수업,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전입생 미술을 담당하였습니다. 전입생이 오면 이수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반드시 학생에게 수업을 들을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수하지 않은 과목이 있다 하더라도 졸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학생에게 공지해주고 수업을 들을지 말지에 대해서 학생의 희망을 물어보시고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율활동은 나은쌤이 담당했고요. 봉사활동과 자율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1년에 5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3년을 하게 되면 15시간이 되어서 고등학교 입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율동아리는 많은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드랑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유학년제가 되겠습니다. 구영쌤이 담당을 했고요. 실제로는 2분이 하셔도 업무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 프로그램 관리, 보강 계획, 외부 강사 관리, 위드랑 관리 등을 하겠고요. 2학년, 3학년의 연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구영쌤도 본인이 일을 조금 더 하면 나머지 선생님들이 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업무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이 구영쌤께 인수인계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기별로 예술체육을 꼭
하나씩은 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2월 달에 외부 강사 공고 및 채용 계약이 끝나야 됩니다. 작년에 하셨던 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강사 선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다른 학교와의 일정 등이 겹칠 경우에 선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응시자가 많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을 조정하여 강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강사 공고 및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유학년제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자유학년제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게 강사 채용 그리고 재료비 등을 잘 조율하셔야 되겠습니다. 3월 달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고요. 원격수업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생이 있다면 미수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주고 선택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협의록 작성 등을 하셔야 되겠고요. 생활기록부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봉사활동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수정 여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교무부와 연관되어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자율동아리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하겠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는 모든 동아리 활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의 학생들을 자율동아리 인정하는 범위가 있는데요. 시간이라든지 활동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처음에 결제를 맡았던 인원에서 추가 여부는 교감선생님과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유학년제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고요. 재료비 기한을 올리고요. 강사비는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생활기록부 안내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간표는 교무부의 조영주 스님께서 담당하고 계신데요. 학사 일정과 관련하여 중간중간 자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교육과정부의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꼭 여러 번 계획서를 보시고요. 계약하고 나면 교육과정부 운영 계획을 결제를 맡게 되는데요. 교감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니 하나하나 잘 수정하셔서 결제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맡게 되면 교육과정부와 관련된 파일을 받게 되시는데요. 인수인계로 들어가시게 되면 우선 급한 내용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보시면 교육과정부 운영계획서가 있고요. 2월 달에 하셔야 될 자유학기 강사 선발 계획, 그리고 학사 일정, 강사 모집 등을 올려두었는데요. 2023학년도에 맞게 수정을 하였는데 교육청 예산을 보시고 수정할 일이 있으시면 수정하시고 운영위 심의를 받으신 후 공고를 하시고 선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3학년도 교육과정부의 예산이 되겠는데요. 위에 보이는 방과학교 운영은 실제 예산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요. 실제 예산 심의에서 여러 부분의 예산이 깎였습니다. 우선 동아리 예산이 1학기, 2학기로 되어 있는데요. 한 학기 예산은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재료비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유학년제 관련 예산이 내려오는데 혹시 예산이 적게 내려올 걸 대비해서 학교 예산에 담아 두었는데 예산 조정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조정해야 됐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아리 강사비와 재료비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없어진 관계로 1학년 자유학년제 재료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재료비를 스쿨뱅킹을 통해 납부를 해야 되겠고요. 완납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강사분들에게 지급을 해 주셔야 강사분들이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재료비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는 매달 말일에 반드시 지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학사 일정 2023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수자 권한 부여가 있는데요. 클릭하시게 되면 2023학년도 학사 일정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 전에는 파일로 된 것을 일일이 수정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매번 파일을 붙임 형태로 보내드렸는데요.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구글 공유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편집은 담당 부장님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분이 구글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편집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앞쪽에는 1학기, 2학기 전체 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는 창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는 봉사활동 일정이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자치 적응활동 그리고 진로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간에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를 잡아서 비슷한 비율로 빠지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탭을 보시면 3월달, 4월달, 5월달 학사 일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3월달을 보시면 2일날 자유학년제 가동통신문이 나가야 되겠고요. 그래야 3일날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학년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6일날 선택하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자유학년제 선택을 조정하셔야 되겠고요. 그 조정이 끝나면 7일날 교실 배치와 함께 공지를 해 주어야 8일날 자유학년제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술체육이 운영이 되겠고요. 수요일에는 주제 선택이 운영이 되겠고요. 금요일날은 동아리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아리는 체육부의 요청으로 2학년이 1교시 운영이 되고요. 1학년은 3, 4교시 그리고 3학년은 5, 6교시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학부모 총회로 인해서 앞당겨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3학년은 5, 6교시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에는 많은 복잡한 수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시거나 추가하시거나 할 때는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탭을 오른쪽으로 쭉 넘기다 보시면요. 맨 끝에 1학년 수업 일수, 2학년 수업 일수, 3학년 수업 일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학기에 95일, 2학기에 95일에서 190일 수업을 하게 되겠고요. 1학기와 2학기는 동일한 수업 일수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업 일수가 있는데요. 각종 재량 휴업일이나 휴일 등으로 인해서 요일 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요일을 바꾸어서 비율이 맞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자율활동이 있는데요. 자율활동은 1학기에 12, 2학기에 8시간에서 총 20시간을 하게 되겠고요. 창의적 특색활동은 1학기에 17, 2학기에 17, 동아리도 1학기에 17, 2학기에 17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또한 봉사는 1학기에 4시간, 2학기에 1시간으로 구성했고요. 2학기에 배정된 시간이 적은 것은 3학년 입시로 인해서 그 전에 빨리 완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로는 1학기에 1시간, 2학기에 8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수업 시수가 있는데요. 교무부의 조영주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최소 1130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나이스 상에서 교사별, 교과별 수업 시수를 맞출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학년인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2학년과 3학년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험 등으로 인해서 수업 일수가 조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학년은 1136시간이고요. 3학년인 경우에는 113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가 있겠고요. 옆 탭으로 가신다면 2023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도 같은 파일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크숍 때 꼭 하셔야 되는 건데요.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시간 배당표와 2학기 수업시간 배당표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학기별로 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학기별로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학기에는 수업을 적고 어떤 학기에는 수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있는 1, 2학기 합산 시간을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배려할 분들을 표시해 두었고요. 전체적인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새로 맡게 될 부장님께서 교과별로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22학년도 수업시간 배당표도 넣어 두었습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제가 남긴 파일이 되겠고요. 각각의 담당 선생님들께서 남긴 파일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미수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수업하시는 분의 강사비를 고려하면 10명이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 1인당 8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겠고요. 20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4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발중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많이 신청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 되겠습니다. 기타도 있는데요. 기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있고요. 예산 신청이 있고요. 운영의 안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중 행사도 넣어 두었고요. 그리고 전학공 내용도 넣어 두었고요. 각종 제출했던 내용들도 제출 폴더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복지위원회 내용도 있겠고요. 자유학년제 보시면 21학년도에 맡았던 분의 폴더가 있겠고요. 공문 내부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공문으로 했던 것을 넣어 두었고요. 공문 외부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온 공문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문도 넣어 두었고요. 강사 공고, 면접, 그리고 계획서 양식, 예산 사용 등에 대한 것도 넣어 두었습니다. 예산 사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에 선생님들의 예산 사용을 돕기 위해서 만든 표가 되겠고요.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교육연구부의 혁신교육지구 예산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의 자유학년제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재료비는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이 얼마가 내려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점점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아래쪽에 내용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정발중의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도 첨부해 두었습니다. 자율활동으로 가보시면 봉사활동과 자율동아리가 있겠고요. 이것도 많은 업무가 있겠습니다. 시간표는 조영주 선생님이 담당하는데요. 수업시간 배당표는 부장님께서 하셔야 되겠고요. 워크숍 때 반드시 첫날 교과별 협의를 거쳐서 시간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파일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파일이 있고요. 20년도에 오배경 부장님의 파일이 있고요. 21, 22년도에 저의 인수인계 파일이 있겠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부딪히면서 많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고요. 자유학년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업무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고요. 맞춰진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연초에 그리고 2학기가 시작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